현재 전 세계의 공중파 방송의 규모는 빠르게 축소되어 가고 있고 이 흐름은 곧장 OTT로 넘어가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다큐, 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으로 더 많은 뉴스와 콘텐츠를 접하고 있죠. OTT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1997년 비디오와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해 미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만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는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유난히 집중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당시 넷플릭스는 미국 시장을 휩쓸고 그야말로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2016년 1월 넷플릭스는 당연히 될 거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만만한 시장이 아니었죠. 넷플릭스는 우선 한국 콘텐츠 수급을 위해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작사들은 넷플릭스 콘텐츠를 쭉 훑어본 후 9대1의 수익 배분이면 하고 아닌 말고라는 배짱 두둑한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이 드라마 예능 재밌기로 소문나 있는데 미드나 영드도 별 볼 일 없었던 데다 이미 한국에는 월 1만원 이하 요금의 IPTV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한 달 무료 체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한 달 보니까 볼만한 거 다 봤고 뭐 더 볼 거 없네라며 외면당했고 역시 한국에는 안 먹혔습니다. 결국 국내 콘텐츠 부족으로 인하여 기대 이하의 부진한 성적을 내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한국 현지 시장 적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티즌들은 넷플릭스는 딱 한 달짜리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제일 재밌고 우리나라 예능이 제일 재밌는데 외국 걸 ub어? 보게 하려면 재밌게 만들던가라는 반응을 보였죠. 이에 넷플릭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충성도가 높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한 겁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콘텐츠 수급을 위해 어마어마한 액수를 한국에 쏟아붓게 된 거죠. 특히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화관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개봉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테드 사란도스는 봉준호 감독 영화에 투자한 것은 내 커리어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인터뷰했을 정도였죠. 넷플릭스는 무려 578억이라는 금액을 옥자 제작비에 투자했고 옥자가 개봉되고 딱 2주 만에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10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K-드라마에 빠져들게 만든 킹덤에 엄청난 제작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한국 드라마의 해당 제작비는 4억에서 5억 원 수준이었는데 넷플릭스는 킹덤 1회당 기존보다 5배 높은 약 2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킹덤은 의문의 역병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 생지옥이 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왕권을 탐하는 자들과 왕세자의 사투를 그린 박진감 넘치는 사극형 좀비물입니다. 도포자락과 칼의 곡선 등 완성도 높은 한국적인 영상미로 해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킹덤으로 인해 한국형 좀비물을 뜻하는 K-좀비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였으니까요. 넷플릭스 CEO 헤이스팅스는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리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킹덤 시즌1이 공개되기도 전에 시즌2 제작을 확정해 발표할 만큼 기대를 걸었습니다. 시즌1의 반응을 보기 전에 시즌2 제작을 확정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킹덤은 신선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매체 옥저버는 왕좌의 게임의 정치적 음모와 영화 기생충의 계급 갈등에 좀비의 위협을 혼합한 엄청난 작품이라고 호평했죠. 미국 매체 포브스는 킹덤 좀비들은 미국 드라마 속 좀비처럼 꼬물거리지 않고 훨씬 빠르다. 미국 좀비 드라마 워킹데드를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유전자는 좀비에까지 스며들어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한 겁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걱정되나? 그렇다면 킹덤을 봐야 한다라는 기사에서 킹덤을 집중 조명했죠. 영화 정보 리뷰 전문 사이트 IMDb에도 평점 9.2점을 받으면서 수많은 리뷰가 달렸습니다. 할리우드가 주목해야 한다. 여태 만들어진 호러쇼 중 명백한 베스트. 또다시 놀라운 시리즈가 넷플릭스에 의해 나왔다. 최고의 좀비물, 모든 사람들이 끝내주는 모자를 쓰고 있다. 새롭고 빠른 흥미진진한 좀비물이라는 점 외에 해외에서 주목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킹덤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군과 한복, 각, 관모였습니다.
킹덤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모자의 모양에 따라 계급을 나타낸다며 나름 공부한 것을 말해주는 네티즌도 있었고, 미국 아마존에는 갓을 한국 전통 모자로 소개하면서 44.99달러에서 119.99달러 가격에 인기류에 판매하기도 했죠. 한국 드라마 홍보에 있어서도 역대급입니다. LA 할리우드의 선셋 블러바드부터 웨스턴 애비뉴, 뉴욕 타임스퀘어까지 미국의 중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K-팝과 영화, 방송 등 한류 콘텐츠가 서구 문화에 자리 잡으며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설마 이것까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해외 시청자의 압도적 관심을 받은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그리운 쌍팔년도를 그린 추억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입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한국을 살아갔어야만 공감할 수 있는 한국인의 추억이 잔뜩 담겼고, 앞집, 옆집, 뒷집 너나 없이 나누고 살았던 골목 이웃들의 이야기가 해외에서 먹힌다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만의 추억 드라마로 여겼던 응팔은 지금 해외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팔을 본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 방송이 끝나고 1시간이 지나도 나는 계속 울고 있었지. 참고로 나는 남자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야. 진실로 이보다 더 나은 TV쇼는 없었고 비슷한 레벨의 것도 없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해. 사랑, 가족, 청춘 그리고 행복에 관한 드라마야. 당신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드라마를 싫어하는 내 남편이 지금 응팔을 보면서 혼자 웃고 있어. 이건 대단한 거야. 나는 한 달 전에 이 드라마를 봤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난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이 드라마는 내 감정을 깊게 건드렸어. 극중 배우들의 감정이 너무 리얼하고 친밀하게 느껴져. 이건 정말 명작이다. 그저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 내가 봐온 모든 것들 중에 최고야. 다른 나라의 다른 시대이지만 나는 1988년에 서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웃기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드라마야. 우리 엄마에게 이 드라마를 보여줬어. 엄마는 이전에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지금은 엄마도 응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엄마는 이후 몇 주 동안 다른 방송에는 관심이 없어. 응팔은 세대를 초월해서 뭔가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응원했던 남자가 여자 주인공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가슴 아팠어. 하지만 극중에선 아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커플이 되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역대 최고의 시리즈야. 넷플릭스가 제작한 것도 아닌 한국의 드라마에 이렇게 공감하는 외국인들이 많을 줄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이렇게까지 한국 콘텐츠를 알리고 제작하기 위해 열심히 파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온라인 보급률이 관건이 되는 OTT 사업의 한국은 그야말로 넷플릭스 서비스 최적화 국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류가 세계적인 대세인데다가 한국이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한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제작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제작 콘텐츠 및 창작자를 한국 내에서 수급해 자사의 인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아시아의 허브로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한국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세계 시장에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며 증명되었죠. 지난 8월 미국 매체 포브스에는 팬데믹 속에서 힘이 되는 사회적 관계까지 제공하는 K-드라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미국인은 1,800만여 명이라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많은 K-드라마 모임이 존재하며 여기서 모인 많은 K-드라마 팬들은 팬데믹 속에서 소속감과 정서적 지원을 느낄 수 있다. 이 모임 덕분에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회원들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모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식 만드는 법과 한국 문화 교육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한국 드라마에 정착해가면서 한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던 지역의 세대와 성별로까지 확대되어가는 모습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